이 방학 공부법으로 성적 떡상 한 번만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기폭제가 되어 여러분 남은 인생도 바로 떡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모든 수험 생활을 통틀어 가장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단연코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습 복습 및 숙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하려고만 하면 내 공부를 마음껏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의 아홉은 이 시기에 나태해지기가 십상이기에 이때 오히려 혼자만 정신 바짝 차리고 질주한다면 단 한 번의 방학으로도 꿈의 등수를 쟁취할 수가 있는 건데요. 10만 조회수에 육박하는 연수남 방학 공부법에서 실제로 제가 산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죠. 이번 방학 공부법 2편에서는 방학 공부의 컨셉을 어떻게 잡고 좀 더 정교하게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편부터 봐야 하는 건 아니니 이번 편부터 끝까지 보고 1편 다시 복습하러 가자고. 일단 방학 공부의 컨셉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학을 단순히 공부하는 기간이 아닌 나에게 이로운 습관을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평소 습관을 바꾸려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겨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평균 21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번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지. 일단 만들면 유지하기는 쉬운데요. 21일이라는 숫자는 방학 동안 충분히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이라면 빡세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보는 거고요. 대학생이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중학생은 운동, 독서, 식습관 등 무엇이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무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해당되고요. 21일이면 딱 3주인데요. 보통 첫 일주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3일째가 고비인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습관 형성을 위해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러기 위해 첫 일주를 잘 넘기면 스스로에게 즐거운 보상을 약속하는 건데요. 적절한 보상을 세팅하고 이를 실제로 부여했을 때 우리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리는 도파민 사이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2주차가 지나면 살짝 지루함이 느껴질 만큼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긴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집중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줍니다. 3주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제 습관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익숙해진 행동이 자동화된 단계로 넘어가려면 2에서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니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고요. 습관 형성하자마자 곧 방학이 끝나는 시기가 온다면 참 아쉽겠죠? 이쯤에서 방학 기간 늘리기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대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바로 방학에 들어가기에 2달이 넘는 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기말이 끝나고 조금 더 있다가 방학에 들어가기에 그 기간이 짧습니다. 이때 방학 공부의 시작을 기말고사 끝난 직후로 잡으면 방학 공부법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건데요. 심지어 방학이 끝나도 어수선한 새학기에 방학 공부법을 더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긴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방학의 시작은 방학식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방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해진 날짜보다 2주 이상 시간을 더 쓸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디테일을 살려볼까요?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두삼이 공부법의 대가이기에 계획을 세울 때 과한 욕심을 부리기가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방학 때 여러 과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방학 공부법 중 최선의 전략은 한 과목이라도 확실히 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 인생의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스스로 해냈다는 엄청난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 성취감을 삶의 자양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는 수학 공부, 대학생 때는 탭스나 토플 등 공인 영어 점수를 취득하는 데 집중하였고요. 수학은 모든 학생의 방학 공부 중 1순위를 차지합니다.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개념의 빈틈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수학을 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는 방학 공부법 1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면 일단 떠오르는 대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것을 손으로 적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덜어낼 수 있고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나 국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이기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취약한 과목 한 개를 마스터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언어 공부를 가볍게 추가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방학 공부는 3가지 이상을 정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아까 무조건 성과를 내는 게 좋다고 했죠? 욕심 부리면 성과 내기가 흐지부지 되고 정작 방학 때 뭘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순위를 정했으면 어떻게 공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과목 공부를 끝내지 않았으면 다음 순위의 과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전략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1순위 과목을 주로 하되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2, 3순위 과목을 중간중간 섞어주는 식으로 공부했고요. 집중력 유지 측면에서 훨씬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순위 과목은 대부분 중요하면서도 본인의 취약 과목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학습 효과가 납니다. 기분상으로 하나도 몰라인 것 같지만 책을 펼쳐 확인해보면 복습이 필요한 분량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의 속도도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목차를 일단 편 다음에 자신 없는 단원에만 체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체크 표시된 단원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전체를 다 공부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헷갈리는 정도가 많을 거예요. 그런 단원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거고요.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부족한 단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빈틈을 메워주세요. 하루 분량은 어떻게 정할까요? 목표한 분량을 30으로 나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학 늘리기 스킬을 적용해서 40에서 50까지도 그 분량을 쪼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충만한 의지력과 실천력이 동반되어야겠죠?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선 2-3일 간격으로 공부 상태를 체크하며 뭐 수정할 거 없나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3일마다 한 번 작심삼일을 하는 셈이고요. 작심삼일 10번이면 한 달인 거죠. 방학 공부는 그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하다가 특별한 일정이 생기면 그날의 공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특히 방학 중에는 갑작스럽게 어딜 가거나 놀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두고 부족한 부분은 부지런히 보충 공부하며 공부를 이어가 줍시다. 가령 토요일에 일이 있다면 그때 해야 할 공부를 목요일, 금요일에 나눠서 미리 더 한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공부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집은 비추입니다. 안 그래도 나태해지기 쉬운 게 방학인데 집이라면 99% 낮잠만 자고 게임만 하게 될 유인이 많은 거죠. 베스트는 집 가까운 곳의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한적한 카페 몇 군데를 물색해 두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옮겨 다니며 공부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보통 날씨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너무 먼 곳으로 잡으면 공부하기 전부터 체력 다 떨어집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잘 맞는 분들은 학교에서 해도 좋고요. 집만은 피해줍시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세팅. 가장 능동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학 기간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모두 내 힘으로 해보는 건데요. 그만큼 점검할 것도 많겠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앞으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주도 면밀하게 설계할 본인의 인생을 공부라는 도구로 미리 연습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철저한 계획부터 실천, 그에 따른 준수한 결과까지 미리 학생 때 경험해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슈퍼 엘리트의 면모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훨씬 더 정교화하고 추진력을 갖추기 위한 꿀팁들을 더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력한 암기법으로 방학 공부법을 더 수월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이 방학 공부법으로 성적 떡상 한 번만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기폭제가 되어 여러분 남은 인생도 바로 떡상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